안녕하십니까. 컴활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2014년도를 대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두 가지 정보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출제 기준 변경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윈도우즈 XP를 기준해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윈도우즈 7, 자, 2014년도부터는 윈도우즈 7 기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운영체제의 버전과 관련된 과목이 이제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인데요. 자, 컴퓨터 일반은 1급과 2급에서 출제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총 20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윈도우즈 7이 바뀜에 따라서 7문제에서 8문제가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20문제에서 7, 8문제가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한두 문제가 새롭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뭐 반 정도가 새롭게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출제 패턴을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피스의 버전이 2012년도부터 2003에서 2007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피스 버전이 2003하고 2007이 완전히 달라요.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문제에서 20문제가 새롭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출제되는 패턴들을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패턴을. 그래서 2012년도 1회, 2회, 3회 어떤 유형들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얼만큼 출제가 되는지 그런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2014년도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겠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단기간 시간 투자해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합격은 물론 가능합니다. 자, 합격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둘러서 갈 수밖에 없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 비용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쵸? 단기간 한 번에 시행착오 없이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쵸? 한 달 내로 필기는 합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필기 합격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급 말씀을 드릴게요. 자, 1급은요, 이제 객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기 검증 방법은 이제 객관식이고요.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겠죠. 자, 6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시험 시간은 이제 60분, 1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과목은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렇게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컴퓨터 일반은 뭐 컴퓨터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고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이라는 것은 엑셀입니다. 엑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액세스. 자, 액세스라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이제 과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자, 합격하기 위한 점수는요. 자, 100점 만점, 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그러니까 40점, 최소한 100점 만점에 이제 컴퓨터 일반이 있다라면 이게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죠? 100점 만점 기준에서 40점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락이 되는 거예요, 과락. 평균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과락이 발생하는 과목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이 이제 뭐 합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개수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20문제, 이게 20문제, 이게 2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죠? 과목별로 해서 8개 이상은 맞추셔야만 과락 피할 수가 있고요. 전체 개수로 따지면은 36개 이상은 맞추셔야만 60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2급 말씀을 드릴게요. 2급하고 1급의 차이점은요. 과목이 하나 줄어듭니다.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없고요.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일반 이렇게 2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일반 20문제, 스프레드시트 일반 20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개 문제가 주어지고 40분 시간이고요.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이렇게 2개의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합격 기준은 뭐 동일합니다. 과목당 40점 이상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과락 발생하지 않고요.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과목별로 해서 8개 이상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40개에서 24개 이상은 맞추셔야만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일반에서 변경된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1급 주요 항목, 출제된 주요 항목, 2급 주요 항목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그 다음 뭐 컴퓨터 하드웨어, PC 운영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과 인터넷, 정보사회와 컴퓨터 보안,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1급과 2급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이제 새롭게 출제되는 파트는 이 부분입니다. PC 운영체제. 자, PC 운영체제가 기존에는 윈도우즈 XP 홈 에디션 버전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7 홈 프리미엄 버전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7문제에서 8문제가 새롭게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PC 운영체제 파트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은요, 1급, 2급 모두 해당이 되죠. 오피스의 버전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20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주요 항목은 이제 거의 뭐 비슷합니다. 1급이나 2급이나 비슷한데요. 스프레드시트 개요가 이제 1급에서 나오고 스프레드시트의 기본적인 개념이 2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급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2003 버전하고 2007 버전의 차이점은요, 메뉴의 위치라든지 이름, 프로그램 사용법, 기능 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버전이 바뀜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2003을 사용을 해봤다 하더라도 2007을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완전 사용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는 방법과 기능이.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03 버전을 안다 하더라도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문제도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함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함수들이 2003에서는 없었는데 2007 버전이 버전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함수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자, 우리 함수라는 것은요, 우리 필기, 실기에서 모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합격하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엑셀에 있어서 함수를 공부를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꼼꼼하게 출제되는 함수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함수 특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모든 함수들을 각각을 세세하게 설명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그 사용하는 방법, 함수의 의미, 이런 것들을 특강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아마 이 특강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함수에 대한 문제풀이가 상당히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자료들은 이제 다른 사이트는 없습니다. 국내 유일한 그런 이제 특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일반도 오피스 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2급은 해당 사항이 없죠. 2급은 데이터베이스 일반인 것이 없고요. 그래서 1급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로 이제 출제가 될 거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일반은요, 조금 전 설명드렸던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비해서는 쉬워요. 왜? 2003 버전하고 2007 버전하고 크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뭐 그 메뉴 위치라든지 좀 다르긴 다른데, 그래도 이제 그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크게 바뀐 것이 없다. 그래서 좀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항목하고 세세 항목이 다 2012년도에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함수가 또 추가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강의 중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가기술자격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개정이 되었는데요. 워드의 2, 3급 그리고 커말의 3급은요. 국가기술 자격증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중요한 기출문제를 이제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2년도부터 해서 오피스가 바뀌었습니다. 오피스 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기출문제들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석을 해야만 2014년도를 시험을 예상을 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안이 변경되고 시행된 2012년도 이후의 기출문제는 향후 출제 기준안이 또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석이 되는 자료죠.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살펴봐야 하는 필수 합격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과목별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컴퓨터 일반. 자, 컴퓨터 일반은요. 자, 새로운 유형 그리고 응용되어서 출제되는 문항수가 1급에서는 2012년도 1회, 2회, 3회에서 7문제, 6문제, 8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죠?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만약 7문제가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13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3문제는 쉽게 출제가 되었고 7문제는 좀 생소하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생소하게 나온 이 숫자, 이 개수가 7개, 6개, 8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012년도에는
첫 해기 때문에 오피스 버전이 바뀌고 첫 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컴퓨터 일반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일반도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013년도에는 1회, 2회 때 3문제, 4문제가 조금 새롭게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에 컴퓨터 일반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과락 발생 거의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문제 빼고 쉽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급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급은 2012년도에 7문제, 14문제, 14문제.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네요. 그죠?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문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면요.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은 응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14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하지만은 그 14문제를 분석을 하면요. 그래도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2013년도 들어와서 6문제가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들어와서 좀 안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요. 2012년도에 보시면은 1회, 2회, 3회차에 14문제, 17문제, 12문제가 새롭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2012년도부터 해서 오피스 버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피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동일하겠지만 사용 방법이라든지 메뉴 유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2013년도에 들어와서 7문제가 새로운 유형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엑셀도 이제 스프레드시트 일반도 이제 안정적으로 출제가 되지만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일반, 그러니까 엑셀에서 과락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과락 발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과락 발생 이제 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실습이 동반된 실습을 하면서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엑셀, 데이터베이스 일반에서는 액세스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그 기능을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야만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실습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엑셀만큼은 가급적이면 실습을 좀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응용이 된다 하더라도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급도 마찬가지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되다가 2013년도에 들어와서는 조금 쉽게 출제되다가 또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급도 마찬가지죠. 과락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는 함수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된 함수가 또 새롭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차트 영역에서 또 새로운 유형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파트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함수라든지 차트 파트 여러분들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2014년도에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자, 데이터베이스 일반은요. 기존 유형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이 12년도에는 12문제, 12문제, 4문제가 이제 새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2급은 해당 사항 없죠. 2급은 없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렇게 조금 첫 해이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가 되었지만은 2013년도에 들어와서는 4문제하고 5문제 정도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액세스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좀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자,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일반에 액세스는 생소하기 때문에 개념 잡는 것이 중요해요.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구나. 자, 그런 개념들을 먼저 정립을 하고 문제를 본다라면은 고득점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기시험 준비 시 주의사항 하고요.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프레드시트가 가장 중요해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과락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실습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해야만 응용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겁니다. 강의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 버전이 2007 버전으로 바뀌고, 그리고 윈도우즈 7 버전으로 바뀌었잖아요. 운영체제가.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실 때 과거에,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에 기출문제를 보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잘못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 물론 제가 제공해드린 자료들은 2007 버전에 맞도록, 윈도우즈 7에 맞도록 모든 자료들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과거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잘못된 문제를 잘못 풀이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을 실제적으로 시험장 가서 답을 틀리게 여러분들이 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강의는 초보자 그리고 개념 이해 위주로 해서 실습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엑셀이라든지 액세스라는 프로그램 다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초보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우스를 한 번 클릭을 해야 되는지 두 번 클릭을 해야 되는지 이런 조차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한다. 그렇게 마음을 제가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습 개념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에 필기 합격하고 난 뒤에 실기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실기까지 생각을 해서 필기를 공부하실 수 있도록. 어차피 실기는요, 필기 때 배웠던 엑셀이라든지 액세스가 그대로 실습형의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 때 배웠던 내용이 필기 합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실기에서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기 때 이왕이면은 실기까지 생각해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자, 그리고 출판사 교재를 가지고 독학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최신 정보를 항상 이제 확인을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출판사 교재, 만약 2014년도 출판사 교재는요, 만약 이제 이게 출판이 된다라면은 2013년도 후반에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후반에 출제가 되고, 후반에 출판이 되고, 그럼 여러분들 응시하는 시점이 2014년도 만약 11월이다. 그러면은 거의 1년 정도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된 그런 자료들이 당연히 이 책에는 없겠죠. 그죠? 자, 그런 자료들이 최신 정보들이 제공이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물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최신 정보들, 최근 기출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특강으로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강의 들으시는 분한테.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은 혹시 독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2014년도부터 해서 바뀌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어떤 패턴으로 출제가 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7문제에서 8문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이제 정시하고 상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정시는 1년에 이제 3번입니다. 3번. 정해진 날짜에 보는 게 정시가 되는 거고요. 상시는 지역에 따라서 날짜가 다 다릅니다. 보통 한 달에 한 4번 정도 시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상시 시험을 보십니다. 상시 시험이 자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정에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시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방식이 다릅니다. 정시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익숙한 시험지가 주어지고 시험지에서 이제 그 필기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상시시험은요, CBT 방식입니다. CBT 방식이란 것은 컴퓨터 모니터로 문제를 풀이하는 겁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문제를 보고 바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서 문제 풀이하는 방식이에요. 자, 아무래도 시험지를 가지고 필기하면서 문제 풀이하는 방식이 CBT 방식보다는 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BT 방식은 눈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합격률은 정시가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은 시험을 수시로 응시할 수 있는 상시를 대부분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방식이 CBT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문제만 보고 눈으로 보고 바로 문제 풀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시험장 가시기 전에는 꼭 그렇게 문제 풀이를 하고 연습을 하고 시험장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기시험 준비하기 위한 그 주의사항이라든지 합격하기 위한 최종적인 제가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강의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커마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아마 자격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강의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강의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강의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합격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죠.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